안녕하세요. 12월 1일 운송에 대해 말씀드릴 KB증권 리서치센터 운송 담당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자, 저희가 2022년 운송산업 전망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2022년 탑픽 종목으로 CJ 대한통운과 대한항공을 제시를 합니다. 이러한 종목 추천에 앞서서 2022년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업종에 대한 설명을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차트가 나오는데요. 먼저 여객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보다도 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제시해드릴 모든 전망은 2022년 중에 코로나19 관련된 방역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완화되고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불확실성이 있죠. 근데 저희가 일단 전망을 할 때 기본 가정은 일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뒷부분에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2022년에 직면하는 국제 여객 수요는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의 58.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 100이었다면 2021년 초에 급격하게 안 좋아 2020년 초에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17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뭐 내내 여객 수요가 없었으니까 4 정도고요. 내년에는 58.7 거의 59 정도까지 회복을 할 거다. 그리고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내후년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충분한 여객 수요의 회복이겠지만 이 정도의 수요 회복이 이뤄진다라고 봤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공화물 운임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영업손익의 악화 요인이 있는데 그 대부분을 이 국제 여객 수요 회복에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화물이 없이 여객만 가지고 매출을 내고 있는 제주항공 이런 저가공사들 비슷하겠습니다만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를 크게 보고 있다가 영업손익이 내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여행 규제 완화 이런 속도에 따른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염두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해운 쪽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차트에는 BDI 관련된 차트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BDI가 정말 이제 급등을 했죠.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죠. 올해 연초부터 최근까지도 BDI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쭉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BDI가 여기서 좀 더 빠져서 2021년 대비해 2022년에 약 27% 정도의 BDI 하락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운업 상황을 전망을 드릴 때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공급망 교란 상황이라는 게 핵심적으로는 항만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항만 정체가 극심하다 보니까 선박들이 바다에서 항만에 못 들어가고 계속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멀쩡하게 다닐 수 있는 배들이 거기 멈춰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배가 모자라서 운임이 급등했던 게 올해의 벌크선 그리고 컨테이너선의 운임 급등의 배경이었는데요. 내년도에 해운업황을 전망을 할 때는 항만 정체 상황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이 부분을 먼저 전제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이 사실 그 여행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거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일단 2021년 대비해서 항만 정체 상황이 15% 완화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면은 여전히 정체 상황이 꽤나 심각한 거고 그 중에서 일부만 완화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선박의 그 항만의 정체 상황이 2021년 운임을 급격하게 끌어올렸듯이 그 중에 일부만 정체가 풀려서 선박이 원활하게 다니게 된다면 운임은 상당한 수준으로 빠지게 될 거라는 게 저희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항만 정체가 풀리는 효과는 뭐 여러 가지 기타 요인들까지 다 감안한 겁니다만 그 벌크선 경우에는 7.1%,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5%의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숫자에 대한 감이 좀 필요하실 텐데 해운 산업에서의 물동량 증가율은 보통 로우 싱글 정도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급 증가는 상당히 센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급 증가 효과가 항만 정체가 풀리면서 나타났을 경우에 BDI가 27%
27%, 그리고 CCFI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요거는 한 40% 정도 전년 대비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목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페노션과 대한해운이 벌크던 시황 개선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던 종목들인데 당연히 BDI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의 BDI가 2144포인트 정도라서 그 이전 대비로는 거의 한 2배 정도는 높아져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뭐 불만족스러운 업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대한해운은 이 매출 구성이 장기 계약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스팟 시황의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장기 계약 건수의 변동에 의해서 기업의 이익이 결정이 되는데, 이미 예정돼 있는 내년 하반기에 가동되는 새로운 전용선들이 있어서 영업이익 감소폭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택배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배 산업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산업 중에 역시 하나죠. 근데 다른 두 개, 뭐 그러니까 항공화물 그리고 이제 해운업 이와 좀 다른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업황 변화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택배 산업에서의 성장은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맞물려 있는 거고요. 이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이용을 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예전에는 온라인 쇼핑으로 잘 안 사던 거, 뭐 예를 들면 뭐 식자재 같은 거 우리 이왕이면 뭐 마트 가서 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들을 요즘에는 그냥 온라인 배송으로 많이 시키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완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마트를 다시 가서 사겠느냐, 아니면은 온라인 배송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많이 안 바뀔 거라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의존도가 한번 높아진 게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택배에 있어서도 여전히 늘어난 수요가 코로나가 종식된 이유라 할지라도 유지가 될 거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해에 이 팬데믹 이후에 국내 택배 시장에서의 물량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배송 지연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 국내 이제 포탈인 네이버에서 검색어의 그 검색 강도를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택배 지원 관련된 검색 강도는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2배에서 5배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택배 시장에서의 그 배송 지연, 다시 말해서는 그 공급 캐파의 부족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볼 때는 지난해 급성장했던 택배 시장이 올해에도 일정 부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에도 비슷한 속도로 계속 성장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된 그 택배 물량의 증가를 설비 투자가 쫓아가고 있느냐, 저희가 볼 때는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우위의 상황이 계속해서 2022년에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 전통 택배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커머스가 많이 발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그런 쪽에서 워낙에 많은 이 배송이나 분류 인력들을 땡겨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 택배, 뭐 CJ 한통이나 뭐 롯데, 뭐 롯데 택배나 뭐 한진 택배 같은 이런 쪽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택배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도 역시 공급 서비스를 늘리는데 제약 요인이 돼서 이 공급자 택배 업체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어떤 상황을 종합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두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J 대한통운과 대한항공입니다. 네, 이 두 종목을 선정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도 내년도 업황을 전망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빨리 이제 정상으로 회귀를 할 거냐라는 그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겠느냐?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코로나 상황의 종식 여부와 상관없이 좋은 업황을 유지할 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업 중에서 택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미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쪽으로 선호도를 확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택배 쪽에서의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공급이 못 쫓아오는 상황이라면 요금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택배 쪽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고, 그래서 CJ 대한통운을 탑픽으로 선정해드리는 그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어느 쪽이라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화물 쪽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를 봤었는데, 그런 그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돼서 화물이 좋아도
좋고 또는 화물에서의 어떤 호황이 좀 끝나고 이제 여행이 재개되면서 여객 쪽이 좋아진다고 해도 그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양쪽에서 다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체, 그런 업체가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은 여객 중심으로 매출이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시장 컨센서스를 15.6%나 상회하는 매우 좋은 영업이익을 낼 거로 생각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일상 회복이 지연이 돼서 여전히 여객은 부진하고 한편으로 사람들이 계속 온라인 쇼핑에만 의존하고 상품 구매만 하고 있고 항만에서의 어떤 상황은 계속 좀 정체가 돼 있고 항공 쪽으로 급속 물량들이 막 몰려오는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즉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화물 중심으로 호황을 누린다면 올해가 이제 딱 그런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이 연장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올해 대한항공 영업이익은 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준이 유지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익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의 속도에는 굉장한 불확실성이 껴있지만 그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은 CJ 단통운 그리고 대한항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모닝 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